선생님, 우리 부부처럼 지내볼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그 눈 속에는 사랑이 아니라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27살 젊은 여자의 눈에서 저는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간의 날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온기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녀에게 사랑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생존이었습니다. 그 밤 저는 64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온기란 때로는 거래가 되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절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황혼열차의 새로운 실제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태수입니다. 올해 64입니다. 10년 전 이혼한 뒤로 줄곧 혼자 살아왔습니다. 30년 넘게 일했던 건축사무소에서 은퇴한 지도 벌써 4년째입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저녁엔 뉴스를 보다가 잠이 듭니다. 그게 제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태수야, 사람은 혼자 살면 안 돼. 나이 들수록 더 그래. 친구 박미정이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정이는 제 대학 동기의 부인으로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중매를 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미정 씨, 나 괜찮아요. 혼자 사는 게 이제 익숙해졌어요. 아니야. 너 목소리 들어봐. 완전히 생기가 없어. 한 번만 만나봐. 괜찮은 분이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미정 씨가 주선한 맞선만 5-6번은 나갔던 것 같습니다. 모두 비슷했습니다. 50대 중후반의 이혼녀나 사별한 여성들이었고 첫 만남에서 서로 어색하게 웃다가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이 이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엔 좀 특별해. 내 말 믿고 한 번만 나와봐. 응? 결국 저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거절하기가 더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맞선 장소는 강남의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15분 일찍 도착해서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면도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미정 씨가 상대방에 대해 알려준 건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좋은 분이야. 만나보면 알아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들어온 여성은 50대가 아니었습니다. 40대도 아니었습니다. 길고 윤기 나는 검은 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그녀는 어떻게 봐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가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혹시 박태수 선생님이세요? 아, 네, 그런데. 저는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제 맞은편에 자연스럽게 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윤지아라고 해요. 미정 이모가 선생님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아, 네, 근데 혹시 다른 분을 만나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건 분명 착오였습니다. 미정 씨가 뭔가 잘못 전달한 게 틀림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맞아요. 제가 사진으로 확인했어요.
그녀는 핸드백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제 사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미정 씨가 찍어간 그 사진이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27이에요. 올해로요. 그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27. 제 나이의 절반도 안 되는 나이였습니다. 저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모한테 못 들으셨어요? 제가 젊다고요? 아니요, 전혀 미정 씨가 그냥 좋은 분이라고만. 아, 이모가 또 그러셨구나. 지아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묘하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놀라셨죠? 다들 그래요. 저 같은 나이의 여자가 왜 이런 맞선에 나오냐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게 궁금했습니다. 27이면 젊은 남자들과 연애를 하고 미래를 꿈꾸고 인생을 즐겨야 할 나이 아닙니까? 왜 60 넘은 남자를 만나러 온 겁니까? 제가 커피 주문할게요. 선생님은 뭐 드실래요? 아, 아메리카노요. 지아 씨가 직원을 불러 주문을 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얼굴은 분명 젊고 예뻤지만 눈가에 미세한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손톱은 깔끔했지만 매니큐어는 칠해져 있지 않았고 가방은 명품이 아니라 평범한 브랜드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커피가 나오자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결혼이 목적이 아니에요. 네. 정확히는 결혼만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사람을 보고 싶어요. 조건이 아니라요. 저는 커피 잔을 든 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요. 부모님이 두 분 다 편찮으셔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요. 일도 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남자를 찾는 거군요. 제 말에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정하지 않을게요.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저는 진짜 사람을 보고 싶어요. 겉모습이나 나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요. 제 또래 남자들은 다들 게임 같은 연애를 하더라고요. 진심이 없어요. 그냥 소모하고 버리고 또 새로운 걸 찾고요. 그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 만난 사람이랑 일회용처럼 헤어지는 게 싫어요. 나이 들어서도 서로 손잡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을 원해요. 그게 나이 많은 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계산도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세요? 왜 맞선에 나오셨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요. 외로움. 그녀가 그 단어를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그거 나이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도 외로워요. 27인데도요. 그 순간 저는 그녀와 제가 생각보다 비슷한 처지에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나이는 37년 차이가 났지만 외로움이란 감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했습니다. 선생님, 저랑 친구할래요? 친구요? 네. 일단은 친구로 시작해요. 서로 알아가면서 편해지면 그때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때요? 저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 젊은 여자가 정말 진심인지
아니면 제 노후 자금이 탐나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친구로 시작해보죠. 그렇게 저와 윤지아 씨의 기묘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투석을 받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오빠나 언니도 없는 외동딸이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만 한 달에 300은 나가요. 제 월급으론 턱도 없어요.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맞선에 나온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을 찾는 거죠. 비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제 부모님을 포기할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솔직한 게 좋아요. 고마워요, 선생님. 그녀의 눈에 촉촉한 빛이 어렸습니다. 찻집을 나와 헤어질 때쯤 그녀가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또 만날까요? 물론이죠. 그럼 연락드릴게요. 그녀가 손을 흔들며 지하철역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의 등에서 저는 묘하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친구 김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태수야. 미정이한테 들었다. 오늘 맞선 나갔다며? 어땠어? 글쎄, 말로 설명하기 어렵네. 뭐야, 그게. 괜찮았어? 안 괜찮았어? 나이가 27이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철우가 터져나오듯 웃었습니다. 뭐? 27? 야, 너 64시잖아. 그게 말이 돼? 나도 놀랐어. 근데 묘하게 끌리더라고. 야, 정신 차려. 그 나이 여자가 너한테 관심 있을 리 없어. 돈 보고 오는 거지. 철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마음 한편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만나보려고. 에휴, 내 인생이니까 뭐라 안 하지. 근데 조심해. 사기꾼일 수도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이 유난히 넓게 느껴졌습니다. 10년 동안 이 공간을 혼자 채워왔는데 오늘따라 쓸쓸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아 씨였습니다. 선생님, 집에 잘 들어가셨어요? 네, 방금 도착했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편한 대화였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 또 봐요. 안녕히 주무세요. 짧은 통화였지만 그 목소리는 제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설레는 감정이었습니다.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게 진짜 시작일까? 아니면 또 하나의 착각일까? 그 답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강물 위를 반짝이게 만들었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과 산책하는 연인들이 여유롭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지아 씨는 청바지에 흰색 니트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머리를 높이 묶은 모습이 더 어려 보였습니다. 선생님, 여기 자주 오세요? 가끔요.
혼자 걷기 좋은 곳이죠. 저도 여기 좋아해요. 생각 정리할 때 오곤 해요. 우리는 천천히 강변을 걸었습니다. 어색함은 첫 만남보다 덜했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제 옆에 붙어 걸으며 회사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는 대부분 듣는 쪽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편안했습니다. 선생님, 결혼하셨다가 이혼하신 거죠? 갑자기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10년 전에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이젠 혼자가 더 편해요. 정말 그래요?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녀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아마 둘 다겠죠. 솔직하시네요. 그녀가 피식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끔은 너무 외로워요.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병실에 계시니까 사실상 혼자예요.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 건너편으로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선생님, 저한테 솔직하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럼 왜 저를 선택했어요? 나이 많은 남자를요. 지아 씨는 한동안 강물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21살 때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대학 선배였는데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가난하다는 걸 알고 나서 바로 연락을 끊었어요. 부모님이 아프다는 말을 하자마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뒤로 몇 명을 더 만났는데 다 똑같았어요. 처음엔 착한 척 하다가 나중엔 제 현실을 감당 못 하더라고요. 너무 무겁다. 나도 내 인생 살아야 한다. 그런 말들 하면서 떠났어요. 그래서 나이 많은 남자가 더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한 거군요. 네. 인생 경험이 많으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은 저를 버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안정을 원했습니다. 버려지지 않을 관계를요. 전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저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그녀는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슈퍼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셨다고 했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아버지가 쓰러지고 빚이 생기고 삶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냅킨을 건넸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아질 거예요. 그럴까요? 그럴 겁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 말에 그녀가 울먹였습니다.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네. 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그녀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우리 같이 살아볼래요? 네. 저는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같이 살아보자는 게 무슨, 결혼 전에 같이 살아보는 거예요. 시험 돈 거요. 요즘엔 다들 그렇게 해요. 아니, 그건 알지만. 선생님, 저희 아직 서로를 잘 모르잖아요. 만난 지 고작 2번밖에 안 됐어요. 근데 만약 결혼까지 간다면 같이 사는 게 어떤 건지 미리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녀의 논리는 명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인생이잖아요. 부모님은 아세요? 아버지는 의식이 없으시고 어머니는 제가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그냥 제가 행복하면 된대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64 나이에 27 여자와 동거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요? 제 질문에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다음 주부터 가능해요. 제가 지금 원룸에 사는데 계약이 다음 달에 끝나거든요. 미리 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집으로 오시겠어요? 네. 패 끼쳐도 될까요? 패라니요. 저야 좋죠.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일주일 뒤 윤지아 씨가 제 집으로 이사를 오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멍하니 버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흘러가는데 제 머릿속은 온통 그녀의 제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같이 살아보자.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자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살아온 이 공간에 이제 젊은 여자가 들어온다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먼지가 쌓인 선반, 오래된 소파, 색이 바랜 커튼, 모든 게 노총각의 집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노총각의 집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치워야 하나? 저는 한숨을 쉬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진공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땀이 났지만 기분이 묘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한다는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다음 날 철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미정이한테 들었어. 너 진짜 그 여자랑 같이 산다며? 응. 시험 삼아. 미쳤구나, 진짜. 너 나이가 몇인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야, 사기당하는 거야. 돈 목적이라니까. 알아. 근데 상관없어. 제 대답에 철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야? 모르겠어. 근데 오랜만에 설레. 에휴, 말려도 소용없겠네. 알았어. 근데 조심해. 통장이랑 도장은 절대 보여주지 마. 그 정도는 나도 알아. 전화를 끊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철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그녀가 돈을 보고 오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적어도 혼자가 아니니까요. 일주일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약속한 토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침대 시트를 새 걸로 갈고 냉장고에 음식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녀가 좋아한다고 했던 딸기 우유도 샀습니다. 오전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아 씨가 큰 캐리어 2개와 박스 몇 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왔어요. 어서 오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저는 캐리어를 들어 안으로 옮겼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이 집 안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와, 집 넓네요. 지아 씨가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30평대예요. 혼자 살기엔 좀 넓죠. 이제 혼자 아니잖아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방은 2개인데 지아 씨가 어느 방을 쓸지 골라보세요. 아니요, 작은 방 쓸게요. 선생님은 큰 방 쓰세요.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그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사실 작은 방이라고 해도 원룸보다는 넓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잘 들어오는 방이었습니다. 여기 좋아요. 제가 짐 정리할게요.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선생님은 쉬세요.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방에서 그녀가 짐을 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옷걸이에 옷을 꺼는 소리, 서랍을 여닫는 소리. 10년 만에 처음 듣는 생활의 소리였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그녀가 나왔습니다. 다 정리했어요. 선생님, 점심 뭐 먹을까요? 제가 끓여놓은 된장찌개가 있어요. 같이 드실래요? 선생님이 요리하세요? 혼자 살다 보니 배웠죠. 멋있다.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과 찌개, 김치를 놓고 마주보며 먹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앞으로 제가 요리할게요. 선생님은 쉬세요. 아니요, 같이 해요. 저도 할 일이 있어야죠. 그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햇살처럼 밝았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카트를 밀면서 그녀가 이것저것 담았습니다. 과일, 야채, 고기, 생선. 장바구니가 금세 가득 찼습니다.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 정도는 돼야 일주일 먹어요. 선생님, 고기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그럼 삼겹살이랑 소고기도 살게요. 제가 맛있게 구워드릴게요. 계산을 하는데 금액이 3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저는 카드를 건넸습니다. 제가 낼게요. 아니요, 선생님. 이건 제가. 괜찮아요. 앞으로 생활비는 제가 댈게요. 그럼 너무 미안한데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녀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는데 그녀가 부엌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쾌한 멜로디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집에 음악이 흐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녁 무렵 그녀가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상추에 쌈을 싸서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 하세요. 네. 입 벌리세요. 저는 어색하게 입을 벌렸고 그녀가 쌈을 넣어줬습니다. 고기의 고소함과 마늘의 알싸함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맛있죠? 네, 정말 맛있어요. 앞으로 매일 이렇게 먹어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복도 너머 작은 방에서 그녀가 자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에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숨소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녀의 방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직 자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노크를 할까 망설이다가
저는 그냥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갔고 우리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사흘 뒤 그녀가 먼저 제 방문을 두드렸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사는 첫 사흘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마다 그녀는 저보다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를 갈아서 핸드드립으로 내리는 커피였는데 향이 일품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인스턴트 커피만 마셔온 저에게는 신세계였습니다. 선생님, 커피 드세요. 고마워요. 근데 계속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름을 불러줘요. 그럼 태수 씨? 네, 그게 좋겠어요. 태수 씨, 아침 식사하실래요? 그녀가 토스트와 계란 프라이를 만들어줬습니다. 간단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접시 위에 케첩으로 작은 하트 모양까지 그려놨더군요. 지아 씨는 참 손재주가 좋네요. 이 정도야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태수 씨, 오늘 뭐 하세요? 특별한 일은 없어요. 집에서 책 좀 읽으려고요. 저는 오후에 회사 가야 해요. 주말에도 일이 있어서요. 그래요? 힘들겠네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그녀가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피로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아 씨가 출근하고 나자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고요와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 싱크대에 놓인 그녀의 머그컵, 욕실 선반 위의 화장품들, 거실 소파에 걸쳐진 카디건. 저는 소파에 앉아 그 카디건을 바라봤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그녀의 향기였습니다. 저는 모르게 그 옷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저는 황급히 카디건을 내려놓았습니다. 64 먹은 남자가 27 여자의 옷에 집착하다니 창피했습니다. 저녁 무렵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지아 씨,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은데요. 네, 좀 피곤해요.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요. 들어가서 쉬어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아니요, 제가. 됐어요. 오늘은 제가 할게요. 저는 그녀를 방으로 들여보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간단하게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요리였지만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아 씨, 밥 먹어요. 방문을 노크하자 그녀가 나왔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친 모습이 평소보다 더 어려 보였습니다. 와, 태수 씨가 다 만드셨어요? 네. 맛은 보장 못해요.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가 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먹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과찬이에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우리 아버지가 끓여주시던 맛이에요.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생각나요? 내 아버지가 주말마다 김치찌개 끓여주셨거든요.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런 날들이 그리워요. 부모님 면회는 자주 가요? 일주일에 2~3번은 가려고 해요. 근데 요즘은 일이 바빠서 한 번밖에 못 가요. 이번 주말에 같이 갈까요? 인사드리고 싶어요.
제 말에 그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태수 씨가 같이 가주실 거예요? 네. 당연하죠. 앞으로 가족이 될 수도 있는 사이인데요. 그녀가 울컥하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태수 씨. 정말 고마워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늘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복도 너머에서 그녀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게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듯이 저는 일어나서 그녀의 방으로 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녀에게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을 테니까요.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우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요양병원이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먼 곳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자주 오는 거예요? 네. 차가 없어서 버스로 와요. 힘들겠어요. 익숙해요. 병원에 도착하자 그녀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여기에요. 그녀가 한 병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을 열자 2개의 침대가 보였습니다. 한쪽에는 의식이 없는 남자 환자가 누워 있었고 다른 쪽에는 마른 여자 환자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지아 씨가 다가가자 그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병색이 짙었습니다. 지아야, 왔구나. 네. 엄마, 이분은. 지아 씨가 저를 소개하려고 하자 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박태수라고 합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지아를 불렀습니다. 지아야, 잠깐 나와봐. 2 사람이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는 병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의식이 없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한때는 건강했을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 후 지아 씨가 들어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태수 씨, 죄송해요. 엄마가 놀라셨나 봐요. 괜찮아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엄마가 제 나이 생각 안 하냐고 하셨어요. 그럴 만도 하죠. 근데 태수 씨가 좋은 분 같다고, 지아 내가 행복하면 됐다고 하셨어요. 그녀가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1시간 정도 병원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태수 씨, 네. 제가 태수 씨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요? 무슨 소리예요?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해드리는 게 없잖아요. 있어요. 지아 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 삶이 달라졌어요.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그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그녀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그녀가 고른 로맨스 영화였는데 저는 내용보다 옆에 앉은 그녀가 더 신경 쓰였습니다. 영화를 보며 웃고 울고 감탄하는 그녀의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그녀가 물었습니다. 태수 씨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함께 있으면 편한 거? 저는요, 서로를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견딜 수 있는 거요. 좋은 생각이네요. 태수 씨는 저를 지켜줄 수 있어요? 그녀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지켜드릴 수 있어요. 그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달빛처럼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녀를 지켜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리고 그 약속이 얼마나 빨리 시험대에 오를지를.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방에 들어가서 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태수 씨, 자고 있어요? 아니요, 깨어 있어요. 들어가도 돼요? 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얇은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친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 잠이 안 와요. 같이 얘기할까요? 그러세요. 그녀가 침대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저는 책을 덮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요즘 잠이 잘 안 온대요? 네. 생각이 많아서요. 무슨 생각? 미래요.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 씨, 솔직하게 물어봐도 돼요? 그러세요. 태수 씨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지아 씨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건 아니죠? 그녀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점점 더 소중해지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녀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달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태수 씨, 우리 부부처럼 지내볼까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눈 속에는 제가 해석할 수 없는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지아 씨, 싫으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녀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담긴 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어깨에서 천천히 가슴으로 내려왔습니다. 지아 씨, 잠깐만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싫으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아 씨, 괜찮은 거예요? 정말 원하는 거예요? 그녀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정말 원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아 씨,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태수 씨랑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지금 울고 있잖아요. 제 말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아 씨, 무슨 일이에요? 저한테 말해봐요.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는 제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비가 또 밀렸어요. 얼마나요? 이번 달 것만 200만 원이에요. 다음 달 것까지 합치면 400만 원 넘어요. 회사 월급으론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대출도 한도가 찼어요. 카드도 다 막혔고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가 제 셔츠를 움켜쥐고 울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정말 태수 씨가 좋아서 온 거예요. 하지만 병원에서 독촉 전화가 계속 와요. 엄마가 치료를 못 받을 수도 있대요. 그 생각을 하니까 미칠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솔직함이 오히려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태수 씨한테 돈을 달라고 할까? 아니면 이렇게 몸으로라도 보답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저 진짜 나쁜 여자죠? 아니에요. 저는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지아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힘든 사람이에요. 하지만 태수 씨를 이용하려고 했잖아요. 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아 씨는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제 말에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이었습니다. 태수 씨 정말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달빛은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지아 씨, 오늘은 그냥 자요. 그리고 내일 은행 가서 병원비부터 처리해요. 정말요? 태수 씨가 그렇게까지? 네, 당연하죠.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꼭 갚을게요. 갚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건강하게 있어주면 돼요. 그녀는 방으로 돌아갔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이 어린 여자에게 돈을 주는 게 사랑일까? 아니면 거래일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은행에 갔습니다. 저는 400만 원을 인출해서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병원비 처리하세요. 태수 씨, 받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요. 그녀가 돈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그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수 씨, 제가 평생 은혜를 갚을게요.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사이잖아요. 병원에서 비용을 정리하고 나오는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짓눌려 있었을까요? 돌아오는 길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태수 씨, 저 이제 진짜 태수 씨한테 잘할게요. 맛있는 것도 많이 해드리고 집안일도 다 할게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하게 지내요. 아니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그녀는 정말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제 셔츠도 다려주고 양말도 짝짝이가 안 되게 정리해줬습니다. 지아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좋아서가 아니라 빚진 마음 때문이라는 걸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그녀가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스테이크에 와인까지 곁들여진 코스 요리였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특별한 날은 아니고요. 그냥 감사의 표시예요. 촛불을 켜놓은 식탁은 로맨틱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태수 씨, 와인 한 잔 더 드실래요? 네, 좋아요. 그녀가 제 잔에 와인을 따랐습니다. 붉은 와인이 잔 안에서 찰랑거렸습니다. 건배해요. 무엇에 대한 건배죠? 우리의 미래요.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와인 때문인지 얼굴이 발그레해진 그녀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태수 씨, 네. 저 말이에요. 사실 그날 밤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 태수 씨랑 정말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이요. 그녀의 손이 제 손 위에 포개졌습니다. 그날은 제가 급했잖아요. 절박해서 그런 거였고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진짜로 태수 씨가 좋아요. 지아 씨,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제가 태수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녀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눈에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결연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오늘 밤 저랑 함께해요.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64해를 살아오면서 이런 떨림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네. 저 진심이에요. 그녀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키스가 깊어지는 순간 저는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녀를 살짝 밀어냈습니다. 지아 씨, 떨고 있어요. 아니요, 안 떨어요. 떨고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녀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조금 무서워요. 저 사실 이런 거 처음이에요. 처음이요? 내 남자랑 이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7살까지 순결을 지켜온 여자가 저 같은 늙은 남자에게 자신을 내어주려 한다니. 지아 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왜요? 싫으신 거예요? 아니요. 싫은 게 아니라 지아 씨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싶어요. 억지로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까진 아니고요. 그냥 지아 씨를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녀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게 꼭 육체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낀다는 건 그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걸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짧았으니까요. 사흘 뒤 그녀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태수 씨, 제가 외국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외국이요? 갑자기 왜요? 회사에서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났어요. 호주에요. 거기서 2년 동안 근무해야 한대요. 거절할 수는 없어요? 거절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해요. 근데 지금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저도 같이 갈게요. 안 돼요. 태수 씨는 여기 생활 기반이 있잖아요. 저 때문에 다 포기할 순 없어요. 지아 씨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원해서 가는 거예요. 태수 씨, 그녀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함께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그녀가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저는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그녀는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제 집에 올 때와 똑같은 짐이었습니다. 태수 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저도 고마웠어요. 지아 씨 덕분에 행복했어요. 거짓말. 제가 태수 씨한테 해드린 게 뭐가 있어요? 많아요. 저한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줬어요. 그녀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마지막 포옹이었습니다. 태수 씨, 저 돌아올게요. 2년만 기다려주세요. 네, 기다릴게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것을요. 그녀가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아서서 한 번 더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어줬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다시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에 놓인 머그컵, 그녀가 즐겨 쓰던 컵이었습니다. 거실 선반 위에 놓인 작은 액자,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놓인 쪽지 한 장. 태수 씨, 따뜻함을 믿게 해줘서 감사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는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행복하세요. 지아올림. 저는 그 쪽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녀가 쓰던 머그컵에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함께 있는 시간의 길이일까요? 아니면 함께 했던 순간의 깊이일까요?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사랑이란 누군가에게 온기를 나눠주고 그 온기를 기억하는 것이라는 거요. 그녀가 떠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커피 향기가 나지 않았고 저녁에 돌아와도 불이 켜진 거실은 없었습니다. 모든 게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부엌 선반 위에는 그녀가 쓰던 머그컵이 놓여 있었고 거실 소파에는 그녀가 걸치던 카디건의 향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는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 머그컵에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녀가 가르쳐준 방법 그대로요. 원두를 갈고 물 온도를 맞추고 천천히 부어가며 핸드드립을 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해. 머그컵에 대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 철우가 찾아왔습니다. 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냥 지내지 뭐. 그 여자 떠났다며? 미정이한테 들었어. 응. 속상하겠다. 괜찮아.
어차피 언젠가는 헤어질 운명이었어. 철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진짜 좋아했구나. 응. 사랑했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근데 그녀가 있을 때가 행복했어.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아. 그게 사랑이지 뭐. 철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다시 누군가 만날 거야? 모르겠어. 지금은 그냥 그녀를 기억하고 싶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태수 씨, 잘 지내시죠? 저는 호주에서 적응 중이에요. 일은 힘들지만 괜찮아요. 태수 씨가 보고 싶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잘 지내요. 지아 씨도 건강하게 지내요. 무리하지 말고요. 네, 걱정 마세요. 태수 씨도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2달째 메시지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2주일에 한 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그녀도 바쁜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고, 저 또한 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정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미정 씨. 지아 소식 들었어? 호주에서 잘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미안해. 내가 소개해놓고 이렇게 됐네.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지아 씨 만나서 행복했어요. 너 정말 좋은 사람이야. 지아도 분명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럼 됐죠. 3달째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저는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그녀와 처음 데이트했던 그 길이었습니다. 눈은 조용히 내렸고 세상은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지아 씨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주는 지금 여름일 텐데 더위에 힘들어하진 않을까? 혼자 외롭지는 않을까? 핸드폰을 꺼내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아 씨, 오늘 첫눈 왔어요. 우리 처음 만났던 그 공원에 와 있어요. 지아 씨 생각나네요. 한참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태수 씨, 저도 생각나요. 그때가 정말 행복했어요. 첫눈 보고 싶다.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저는 눈 쌓인 풍경을 찍어 보냈습니다. 그녀에게서 하트 이모티콘이 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세상은 점점 더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함께했던 사람이 없어졌을 때 느끼는 거라는 것을요. 넉 달째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명절 연휴 동안 저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연예인들이 떡국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간단히 떡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지아 씨는 명절을 어떻게 보낼까? 호주에는 설날이 없을 텐데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명절인데.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태수 씨, 지아 씨? 그녀였습니다. 큰 캐리어를 끌고 두툼한 패딩을 입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호주에 있는 거 아니었어요? 휴가 받아서 왔어요. 설날이니까 태수 씨 보고 싶었어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니. 정말 돌아왔습니다.
어서 들어와요. 밖에 추운데.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둘러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나도 안 변했네요. 네. 그대로예요. 제 머그컵도 그대로 있네요. 네. 매일 쓰고 있어요. 그녀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저도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지아 씨, 얼마나 있다가요? 일주일이요. 그 뒤엔 다시 가야 해요.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태수 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지아 씨는요? 저도요. 근데 매일 태수 씨 생각했어요. 저도요.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그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는 다시 함께 지냈습니다. 아침마다 그녀가 커피를 내려줬고 저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6째 날 밤 그녀가 말했습니다. 태수 씨, 저 결정했어요. 뭐요? 태수 씨, 저 결정했어요. 뭐요? 1년만 더 있고 한국으로 돌아올게요. 그리고 태수 씨랑 정식으로 결혼할래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진심이에요? 네. 진심이에요. 처음엔 경제적인 이유로 태수 씨를 만났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사랑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호주에서 일하면서 깨달았어요. 돈이 많아도 성공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요. 저는 태수 씨가 필요해요. 지아 씨, 태수 씨, 저 기다려 주실 수 있어요? 1년만요. 당연하죠. 평생이라도 기다릴 수 있어요. 저는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그녀도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고마워요, 태수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지아 씨. 그 밤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침대에서 잠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껴안고 잠들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를 공항에 배웅했습니다. 1년 뒤에 꼭 돌아올게요. 네. 기다릴게요.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우리는 긴 포옹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랑해요, 태수 씨. 사랑해요, 지아 씨. 그녀가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웃으며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1년 뒤면 그녀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지아에게 오늘 당신을 보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당신이 내 돈을 보고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게 맞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안정이었다는 것을요. 누군가에게 버려지지 않을 관계,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 그런 걸 원했던 거죠.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외로웠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살며 사람의 온기를 잊고 살았습니다.
당신이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대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비록 우리의 시작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짜 사랑을 배웠습니다. 사랑이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요. 1년은 길지 않습니다. 나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나는 여기서 매일 당신을 생각하며 살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돌아오면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겁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으로서요. 당신의 머그컵은 여전히 부엌 선반 위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컵에 커피를 내리며 당신을 떠올립니다. 건강하게 지내요.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지아에게 태수가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년 뒤면 그녀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할 겁니다. 65의 남자와 28의 여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나이 차이를 이야기하고 돈 때문이라고 수군거릴 겁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그녀의 머그컵에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당신 생각하며 커피 마셨어요. 사랑해요. 그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태수 씨. 곧 만나요. 석 달째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세상은 다시 생기를 찾았습니다. 저는 한강공원을 걸으며 그녀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을 떠올렸습니다. 9달 남았네.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렀습니다. 6달째 여름이 되었습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녀와의 영상 통화가 잦아졌고 우리는 매일 밤 서로의 하루를 나눴습니다. 태수 씨, 살 좀 빠진 것 같아요. 잘 먹고 있어요? 네, 걱정 마세요. 지아 씨는요? 저는 너무 잘 먹어서 살 좀 쪘어요. 그래요? 보기 좋은데요. 에이, 거짓말. 우리는 웃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는 그녀의 미소가 햇살처럼 밝았습니다. 9달째 가을이 다시 왔습니다. 1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계절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석 달만 지나면 만나는구나. 11달째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에게서 특별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태수 씨, 제가 다음 달 15일에 돌아가요. 정식으로 사직하고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갈 거예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드디어입니다. 1년을 기다렸고 이제 한 달만 남았습니다. 정말요? 정말 돌아오는 거예요? 네, 진짜예요. 이제 태수 씨랑 평생 함께 할 거예요. 지아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태수 씨. 저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1년 동안 저 혼자 지낸 이 공간에 이제 그녀가 돌아옵니다. 영원히요. 저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구석구석 먼지를 털고 창문을 닫고 침대 시트를 새 걸로 바꿨습니다. 그녀의 방도 정리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우리의 방이겠죠. 한 달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12월 15일 그녀가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입국장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정말 올까? 정말 나한테 돌아오는 걸까?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밝게 웃으며 나오는 그녀를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수 씨, 그녀가 캐리어를 버려두고 달려왔습니다. 저도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입국장 한가운데서 껴안았습니다. 지아 씨, 돌아왔어요. 네, 돌아왔어요. 이제 안 떠날 거예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평생 함께 할 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태수 씨, 저 회사 그만뒀어요. 이제 한국에서 새로 시작할 거예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태수 씨가 있잖아요. 저도 있을게요. 평생요. 고마워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는 그녀를 보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1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파스타를 만들고 저는 샐러드를 준비했습니다. 태수 씨, 요리 실력이 늘었네요. 1년 동안 혼자 해먹다 보니까요. 이제 제가 해드릴게요. 같이 해요. 혼자 하면 재미없잖아요. 우리는 웃으며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촛불을 켜고 와인을 따르고 마주 앉아 건배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에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녀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태수 씨, 네. 결혼식 언제 할까요? 지아 씨가 원하는 때로 해요. 그럼 봄에 해요. 벚꽃 필 때요. 좋아요. 벚꽃 아래서 결혼식하면 예쁘겠네요. 네. 그리고 하객은 많이 부르지 말고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해요. 그럴까요? 네. 그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지아 씨,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태수 씨는요? 저도 행복해요. 지아 씨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도요. 태수 씨 덕분에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같은 침대에서 잠들었습니다. 이번에도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껴안고 숨소리를 들으며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녀가 내린 커피를 마셨습니다. 1년 만에 마시는 그녀의 커피였습니다. 어때요? 맛있어요? 최고예요. 역시 지아 씨가 내린 커피가 최고예요. 앞으로 매일 내려드릴게요. 고마워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겨울 햇살이었습니다. 저는 그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라고요. 64의 나이에 27의 여자를 만나고 사랑에 빠지고 1년을 기다려 다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처음엔 그녀가 제 돈을 보고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게 맞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진짜 사랑을 배웠습니다. 사랑이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저를 선택했고 저도 그녀를 선택했습니다. 나이도 돈도 세상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아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태수 씨. 우리는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부엌 선반 위에는 여전히 그녀의 머그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2개의 머그컵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제 것과 그녀의 것, 함께 나란히 영원히.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황혼의 사랑은 젊은이의 사랑보다 덜 뜨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이는 결코 얕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무게를 견뎌낸 만큼 더 깊고 단단한 사랑이 됩니다. 저와 지아 씨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시작은 불완전했지만 끝은 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사랑은 조건을 묻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그녀와 함께 커피를 마십니다. 그녀의 머그컵과 제 머그컵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참 잘 견뎠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잘 견뎌낼 것입니다. 함께라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황혼열차의 기가 막힌 다음 사연들을 좀 더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